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보내드리는 특별뉴스 앵커 김진욱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1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1년은 새 정부가 가장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국민과의 허니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민주당에서 친절히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첫 번째 열쇠말,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에 대해 그 실체를 공무원조차 의심하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 출범 1년 만에 엉뚱한 곳에서 창조경제의 가능성이 드러나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급기야 미래부 장관마저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한 건 뭔가요? 추격성 경제를 연보를 봐야 됩니까? 안전장관 와부 장관이 선도형 경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공에다 내고 때리는 공무원 당권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1등으로 달리면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을 싣고자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창조경제 실체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부과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6,379억 원으로 무려 836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서민 허리 휘게 하는 민생정책 실패에 이어 과태료를 폭등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말 그대로의 창조경제를 실현 중이냐는 국민적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진이었습니다. 과태료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정말 창조적입니다. 이래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하셨나 봅니다. 특히 경찰은 다가올 3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공회전 단속으로 정부 살림이 넉넉해질 수는 있겠지만 국민 살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두 번째 열쇠말,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가 아주 색다릅니다. 손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원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반영된 국정운영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는 국민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문대성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복당했습니다. 문대성 의원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대성 의원에게 공천을 준 사람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문대성 의원이 복당한다니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정상과 비정상이 각각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대성 의원의 탈당이 비정상인지 복당이 비정상인지 국민들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낙하산 인사로 측근 챙기기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용기를 보여 국민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이를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지 정상이 비정상인지 혼란스러운 박근혜 정부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국민들이 몹시 힘든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손은주였습니다. 문대성 의원이 돌아왔다니 이제 남은 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청와대 복귀만 남은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따져 물어도 청와대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문대성 의원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보여준 괴력의 뒤돌려차기를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세 번째 쇳말, 국민행복시대입니다. 당선 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 1년. 지금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운창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1년이 지난 지금 대체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행복하신가라는 국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1년 만에 보육 공약부터 노인 복지 공약까지 모든 공약을 파기하며 국민 불행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대 공약은 파기되었고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도 파기되었습니다. 4대 중증 질환 및 임플란트 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 축소되었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로 후퇴했습니다. 이름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했었지만 그야말로 보육원에서 노당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운찬이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복지공약이야 돈 없어서 지키지 못한다지만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은 날씨로 알아보는 박근혜 정부 1년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박시영 기상캐스터가 일상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립니다. 1년 전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한 걸음 일찍 우리에게 다가왔던 봄바람이 올해는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센 북풍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역 날씨입니다. 경제지역에 2013년 초에 형성됐던 경제민주화 고기압이 서서히 작아지다가 경기부양 저기압이 밀려서 결국 소멸한 뒤로 장기간 흐린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지표는 회복됐지만 서민지표는 회복되지 않아서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체감온도 역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우라통이 터지지 않도록 화병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역 날씨입니다. 복지지역 공약 파기 비구름의 형성으로 한겨울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보육원부터 경로당까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열받은 서민거주지역에서는 4m가 넘는 높은 파도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분들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시면서 기대 포기형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조금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박근혜 정부에게 가장 골칫거리였죠. 이 남북관계 지역은 3년 10개월 만에 나타난 이산가족 상봉 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말부터 화창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에 앞장서셨던 분들 이 기간에 본인들이 한 말 잊을 수 있게 잘 세탁하신다면 아주 뽀송뽀송 잘 마를 것 같네요. 반면에 박근혜 정부 내내 화창했던 외교 지역은 중국발 국정원 위조문서 국가 망신 미세먼지로 인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역분들은 외출하실 때 반드시 특검만이 정답이다표 특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박근혜 정부의 날씨는 변화무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각오와 세심한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물론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이상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우리 국민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방송으로 준비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소치올림픽을 통해 많은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실망은 했지만 절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또 다른 국가대표 민주당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대표 OST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간추린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욱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